병을 다스린다, 사람을 살리낸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질량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재주만 갖고 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사들을 굉장히 존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해서. 근데 요새 가면 갈수록 의사를 존중 안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병만 나숫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의사들이 수리공을 하더라는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돈을 받고 사람 수리해 준다. 그러면 이건 존중할 뿐이 아니고 하나의 직업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중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존중하는 데서 떠난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과거에 우리가 의술을 갖추면서 우리가 배우던 이런 이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떠나고 사회에서 지금 생활 속에 벌이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서가 있는 거죠. 이건 노동자다 이 말이죠. 노동자가 존중받은 그런 것은 없다. 이 의사들은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다.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 그런 공부가 없는 거죠.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장기를 그런 거를 알고 장기만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것은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환경을 주는 겁니다. 환경.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도 환경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의술을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환자를 나서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의술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10년, 20년 동안 환자를 나수기 시작을 하면 너는 바보가 된다. 수리공으로만 크는 거지. 사람을 나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가 의술을 배워갖고 나오면 의술을 배울 때는 사람을 나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환자를 손을 못 댑니다. 의술을 배워갖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 인연을 줘요. 환자들. 인연을 줘갖고 현장 실습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걸 공부를 하지 않고 사람을 나숫는다고 드는 거죠.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나숫는다라고 하면 너는 공부는 안 하고 10년, 20년을 가면 나중에 10년, 20년 가서는 엄청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수리만 하고 있었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실력을 발휘 못하는 그 수리공으로 남는 그래서 존중받고 존경받던 인생을 못 살게 돼 있다. 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공부하라고 환경을 주었더니 공부는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자 마냥 갖춘 자가 집행하는 겁니다. 안 갖춘 자는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새로 잡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의술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과장 자리에 올라가니까 집행을 합니다. 이제 과장 짓을 해요. 과장 자리에 올라간 거는 과장 공부하라고 올려준 겁니다. 과장 공부를 할 시간이 끝나면 부장 자리에 주면 이 부장 공부를 하라고 준 거고, 이런 원리가 크게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 주는 것은 대통령 공부하라고 그 자리 간 거지 통치하라고 그 자리 간 게 아닌데 세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잡아보기 쉬운 게 있죠. 오바마 인기가 참 좋았죠. 좋았는데 대통령 자리에서 나오고 나니까 지금 뭘 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인기를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니까
엄청난 강의비를 준다. 그 대통령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가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이 국민들, 미국 사회가 이게 세계에 힘을 줘가지고 당신이 이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어떤 공부를 하느냐면 세계의 어떠한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인류 사회가 내가 모르는 것을 전부 다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볼 수도 있고 시켜서 그걸 전부 다 내가 정리해 볼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을 다 줘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공부를 시키는 자리가 미국 대통령 공부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현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뒷바라지를 국민이 그만큼 안 해준다.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대통령을 딱 하고 나서 나오니까 할 일이 없다? 대통령 자리에서 통치를 했지 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공부를 바르게 했더라면 미국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나오면 세계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 있어야 세계의 지도자가 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다 줬거든. 우리는 현장에서 공부하라고 현장에 그런 환경을 주는 것인데 이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통치만 한다든지 또 공부는 안 하고 집행만 한다든지 이 의술을 가지고 의술만 써먹고 있다면 너는 공부가 안 된 자라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조금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풀어보자고. 내가 의술을 가지고 현장에 딱 나오니까 아픈 사람이 내한테 인연으로 와요. 의사라고 하니까 왔지요. 이 아픈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입원을 해가 있다든지 며칠을 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보내면 나는 그 장기를 만져줘 놓고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을 자주 문진을 하러 가고 들다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픔이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임시 방편으로 이걸 처리한 거지. 이 사람이 앞으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삶에 모순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암이 왔다면 고집쟁이가 아니면은 암이 절대 안 와요. 종양이 안 생긴다. 고집, 그죠? 이것이 아주 딱딱한 거죠. 그래서 종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집. 뭔가 병이라는 게 어떤 것에 병이 온다면 이 사람의 성품이 지금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10년, 20년 동안에 아주 내한테 주는 환자들을 잘 관찰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앞으로 사람들이 병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연구원이 됐던 거죠. 병이 와가지고 이걸 수리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인류의 병을 퇴치하는, 삶에 바르게 살게 해줘서 그 병이 안 오게 하는 이러한 사람을 나서는 요는 의사가 되겠죠.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람을 구하는 거지. 아픈 거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만 꾸며줬다고 이거는 임시방편이고 삶의 질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아파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지게 우리가 공부 조금 했던 우리 병원에 간 사람이 다시 갑니다. 이제부터 깨치지 못하고 네 삶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병원에 또 가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큰 병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망쳐야 되는 이 일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병이 왔을 때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준다면 그 다음부터 병원에 오지 않고 인생을 이 사회에 크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의사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거는 연구 안 하고, 환자들을 그만큼 많이 내가 보내줬는데 이 데이터를 놓고 그 사람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런 거를 조금만 어떻게 1, 20년 했으면 세상에 답 다 찾았습니다. 의사라 하니까 사람 병 나수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의사는 이 사회가 병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사입니다. 사람을 나수어야지 병을 나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을 나수는 건 임시로 나사주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병 앞으로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우리가 한 의사들을 교육을 시킬 때 우리는 왜 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앞으로 미래에 이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 한의사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는 인성 교육을 받지 않고 사람 교육을 안 받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래서 의사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사람은 또 더 많이 아프고 이거 다람쥐 채받기를 계속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암 전문의가 나중에 결국 내 암으로 죽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또 내과의 그 병으로 내가 죽어요. 결국은 네가 희생을 하면서 또 후배들한테 남기는 희생자가 된다 이 말이죠. 조금 힘들겠지만 오늘 이게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이 힘들더라도 이걸 지금 열어줘야 됩니다. 그 이제 힘들게 들었다라고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해됩니까? 제가 메디테이션 그룹에 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모임인데 그 모임 중에 한 여자가 저한테 와서요. 너 뒤에 어떤 너를 지켜주는 신이 2명이 있다. 그런데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저는 한 번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정말 저를 지켜주시는 그런 신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잘 내통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예.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너 뒤에 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돈을 주고 점을 치러 간다든지 뭐를 보러 가면 그러면 돈 주고 갔으니까 그런 걸 봐주면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 지나가다가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가버리. 이거는 떠내기 전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떠내기 전밭이. 그게 영적인 힘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영적인 힘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한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이는 오만 힘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는 교육자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교육자 치고도 누굴 가르칠 수 있는 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는 이렇게 이 재주를 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는 땅 밑을 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는 넘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냐? 우리 조상님들이라든지 우리 수호신들이라든지 내하고 인연이 연결이 되는 신들이 그 재주를 가져왔고 내 육신에 동참하니까 내가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요리하는데 척척척척 그냥 조금만 봐도 그냥 막 이렇게 잘하는 이런 재주를 가져온 신들도 있고 이 신들이 내하고 결합이 되면 이 재주를 보통 인간이 그냥 펼치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술을 하는 이게 그림의 이 재주를 가지고 이거는 일반인들보다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신이 와가 있는 겁니다. 신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 다른 힘을 가지고 오는 게 신이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동참을 해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신을 잘 모르니까 이끌어갈 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논다. 이래. 신들하고 같이 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미천개이가 된다. 미천개이 잘 모르나 미국서는? 근데 내가 미천 사람처럼 되는 거죠. 왜? 귀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게 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이 영혼들이 가지고 오는 이 능력은 저거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이 영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 영혼들이 시키는 대로 놀다가 보니까 내가 미친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지식을 잘 갖추어 갖고 영혼들이 그 재주를 가져온 거를 때에 맞게끔 잘 내가 이렇게 쓰는 요런 거를 노력을 하니까 이거는 우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연예인 치고는 신이 안 들어와서 떠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화가들이고 무슨 사회 어떤 일을 하는데 능하게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의 지금 발복할 때를 지금 만난 것이다. 장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 된다. 그는 업대 신이 지금 발복한다. 내 혼자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법을 맞춰갖고 수호신들이 다 보내지게 돼 있고 이 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모르다가 보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누가 있단다. 있는데 어했단 말이고. 뭐 요렇게 돌아가고 또 이걸 우리가 헤매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가 그런 거 보러 잘 안 가니까 누가 탁 봐주는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잡신이 내하고 지금 따라다니는지 또 신장으로 내한테 뭔가 도움 줄 신이 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잡신이 부쉈다면 왜 이 잡신이 붙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부터 그런 거를 내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끔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이에요. 가르쳐 줘서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네 힘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이 신 때문에 이 영혼들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알고 나니까 영혼들이 이제 떠나고 그 아플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고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것들이 7, 80%가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은 나도 수호신이 있고 신들이 따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그 지나감에 제자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고 내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있느냐? 정법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신 탁 치십시오. 신. 치면 신에 대한 것이 아주 몇백 개가 나옵니다. 정법 강의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한 4,5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을 딱 치면 신에 대한 어지간한 사회에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어디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종교에서도 뭔가 이 능력자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모든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 이어놨다 가르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더 신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이 하도 그 질문을 해갖고 대답한 게 이거 다 있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원래 신밭입니다. 전부 다 능력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신들이 출몰을 했기 때문에 신들이 연결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좀 더 헤맸는데
이 스님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아리키니까 전부 다 묻기 시작해서 지금 따고 들어가는데 이게 스님도 깜짝 놀래고 목사도 깜짝 놀래고 철학가도 깜짝 놀래고 지금 이게 요걸 듣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알고 나면 거기에 헤매는 법칙은 이제 또 정리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도 제자의 몸으로서 우리 홍익 인간들이고 제자의 몸으로서 수호신들이 있을 수 있고 따르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항상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신들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신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또 잡신은 왜 나한테 붙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대처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요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우리 자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유튜브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을 치면 신의 총체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꺼내 듣고 또 더 재밌으면 몇 개 더 꺼내 듣고 이렇게 하면 듣다가 보면 다 알게 돼 있고 듣다가 보면은 이제 터지게 돼 있고 듣다가 보면 힘이 생기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능력자로 변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만 조금 챙기십시오. 이해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은 어떤 날은 아침부터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일이 좀 술술술술 잘 풀리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또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는 그 날이 너는 그런 날이다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맨날 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한 날은 그 길이 우연히 막혔다. 그래서 못 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오늘 좀 나쁜 일이 일어날 사인인가 이렇게 그런 날이 딱 정해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여쭈고 싶었어요. 예.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고 이런 시간이 있고 저런 시간이 있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 이건 사이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시공 안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시공 안에서 사이클이 일어나고 이것이 내하고 맞게끔 지금 이게 떨어지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날은 내가 그 시간대에 어떤 사이클에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데 어떤 날은 사이클 자체가 내가 상충을 일으키는 사이클에 내가 접근을 해갖고 뭐든지 하면 자꾸 부딪히고 안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사이클은 계속 운영되냐? 내 질량에 따라서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질량에 따라서 작게 되는 사람이 있고 질량이 아주 내가 우수해지면 사이클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 영혼의 질량이 이 지구촌의 지금 이 시공 안에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왜? 여기에는 물질 세상이고 중력이 있고 파동이 있고 요런 데에서 지금 인육을 내가 거기에 맞게끔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상에서 빚은 이 물질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그 사이클에 맞게끔 빚어놓은 것이라 그게 우리 동물들한테 일어나는 사이클인데 이걸 우리가 신들이 이 안에 결합을 해갖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이상하게 자꾸 이제 분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촌의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질량을 키워야 된다.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추어야 되고 일반 지식을 갖추고 나서는 그 다음 특수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지금 우리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환경에서는 일반 지식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식은 기본으로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리드하기가 힘들게끔 돼 있다. 왜? 이 지구촌이 모든 기운들이 확장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에 이 기운들도 확장돼 있고 확장돼 갖고 있는 데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확장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장이 안 돼 가지고 있어 갖고 지금 여기서 힘들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살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이래 힘드냐? 생각의 확장성이 안 일어난다. 이것은 내 영혼의 질량의 확장성이 못 일으켰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의 질량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안 줬느냐? 줬습니다. 그 환경을 어디서 받았느냐? 우리는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도를 닦으러 다니고 이러한 수련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그런 공부를 하라는 시간을 준 거죠. 그게 몇십 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기본적인 이 하나님한테 빌어라 하니까 빌고 예수님이 어떻다니까 그렇다고 그냥 머물러 버리고 부처님이 이렇다니까 머물러 버리고 그러고 도움을 받으려면 또 절마해라니까 절마해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된다 이렇게 예배만 줘 드리고 앉았고 내 영혼에 배우고 갖추는 확장성을 안 일으키고 몇십 년을 가버렸어. 근데 이 몇십 년이 지금 이 시대는 우주도 팽창하는 시대고 이 사회도 팽창하는 시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시대에 내 영혼은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식 부족입니다. 지식 에너지 부족.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는 특수한 에너지로 해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직접 풀어갖고 지식을 진리로 가지고 지식으로 풀어서 지금 이어주니까 이걸 몇 개월만 듣고 나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이런 공부들을 우리는 하면서 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의 질량을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분별력과 이 사회 모든 환경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해갖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법을 열심히 듣고 있노라면 하루하루 변하고 한 달 한 달 변하고 1년 1년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은 오늘에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이 스스로 풀려가지고 그런 질문은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내줄 거니까 계속. 지금 이 공부식이나 내준 게 한 8,000 몇백 강이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우순간에 힘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 준 거지 이 자연의 법칙을 전부 다 풀어서 내준 거는 아니다. 계속 내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온 이 공부가 앞으로 인류가 원시 반본할 때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한 이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본문은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본문은 처음 나오는 것이고 누구도 이 땅에 다시 이런 본문을 하러 오지 않을 것이니 이 본문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정리를 해서 후손한테 남겨서 이제 우리 신들의 교육장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그걸 소중하게 여기겠죠. 이제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을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바르게 남겨줄 수 있는 이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작업만 한다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줄 테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예.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홍익인간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건데 착하게 살지 않는 거랑 남을 위해서 사는 거랑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이상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홍익인간으로 사상으로 보면은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참말로. 예. 먼저 질문에 착한 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호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안 되고,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한 거하고 바른 거는 다른 겁니다. 착한 거는 언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릴 때. 제일 착하게 살아야 될 때는 7살 때. 착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14살이 되면 그때는 조금 30%는 바르게 사는 거를 아리키고 서로가 노력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21살 때, 21살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요때는 70%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성장을 할 때 성장기에 착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착한 데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는 공부해가고 이걸 같이 노력해가는, 요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될 때가 됐다. 바르게 안 살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너한테 만날 당하고 산다. 착하게 사니까 너한테 당하고 사는데, 당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회에 나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낸다. 내가 당해야 되니까. 내가 당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를 덩치고 내를 이용하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는 자체가 내가 사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원인이 돼서 니는 눈물 짜게 한다. 난주 괴로움이 온다 이 말이죠. 착하게 살면 괴로움이 옵니다. 근데 선생님, 착하게 나는 살고 싶어. 사세요. 누가 뭐라 하나요? 착하게 살면 눈물 흘릴 일밖에 두 가지는 없다. 눈물 흘리게끔 이래 만들어지는 것은 네가 사회 잘못되게끔 만드는 이 장본인이니까, 너는 눈물 흘리면서 너는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사회는 냉철하게 바르게 살 때 사회를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가 착한 것 때문에 나쁜 사람을 배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분별을 하고 살면 나쁜 사람이 안 생깁니다. 나쁜 사람이 나와봐야 나쁜 짓을 해도 안 당할 거니까. 나쁜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런 것이라 내가 어려움이 안 온다. 이런 거죠. 우리는 누가 가르쳤던지 사람은 본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착할란다 하다가 나중에 울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거를 정리해야 되고, 우리는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은 이 사회를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서 우리 후손들, 후배들한테 그러한 길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착한데 저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 네가 착해서 나쁜 사람을 생산하는지를 왜 모르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이제 지금 이렇게 가르치니까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착하게 사는 게 바른 게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착하게 살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건 내한테 지금 달라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잡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바른 분별을 하려고. 일단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성장할 때는 착하게 성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회에 내가 살 때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거죠. 바르게 살면 절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정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바르게 대하는 법칙을 공부하는 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내가 이해가 와 닿는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없는 사람을 나는 도우러 다녀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 말아 이렇게 못 도우러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억울해가 내한테 달라들어요. 없는 사람하고 오래 놀면 니도 없어져요. 없는 사람들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앞에 없는 사람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줄 방법을 찾으라고 없는 사람을 보여준 거지,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빵을 갖다 주면서 뒹구르라고 지금 그런 환경을 니한테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 연구하라. 그걸 도와주지 못할 때는 그런 걸 연구하며 피눈물을 가슴으로 흘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뒹굴 게 아니고 너는 그걸 주시해야 되고 항상 연구거리로 삶아야 된다. 같이 뒹굴지 마라. 너도 뒹굴고 없는 사람도 뒹굴면 딴 사람이 그 일을 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커가야 된다 이 말이죠. 큰 정치를 하면서 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없이 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큰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없는 사람 몇 명 데리고 내가 구불고 있으면 그건 절대 이 세상에 안 없어져. 더 생기지. 한쪽에서는 그러는데 한쪽에는 더 생겨요. 왜? 깨달으라고. 한쪽에서는 병을 나사주는데 한쪽에서는 병자가 또 나와. 깨달으라고. 이 사람이 나쁘다고 교도소에 잡아였고 이걸 갖다 벌을 줘버리. 그걸 연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교도소 갈 사람을 또 만들어줘.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이제는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사회가 팽창된 만큼 우리 환경이 앞으로 안 좋은 것도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옵니다. 이제는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지식인 아닌가? 지식인은 연구하고 노력하라고 지식인이 된 것이다. 네 잘 먹고 살으라고 지식을 준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 사회를 바르게 뜯어고치고 잡아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준 것이다 이 말이죠. 인자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이 메시지를 받고도
지랄하네. 내나 잘 먹으면 되지. 그 니 잘 먹는지 조금만 두고 볼 것이다. 절대 그렇게 안 놔둘 거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약속이고 하느님의 메시지.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느니라. 내가 산에서 하느님의 때 공부를 하면서 따지고 들었던 게 제일 먼저 그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느니라. 믿으라고 소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는 들었다. 그게 무엇인지를 나는 공부를 마치면서 알게 됐다. 그것이 절대 하느님이다. 이 사회 절대 불공평하게 두지 않느니라. 그게 하늘공사입니다. 이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후천시대고, 선천시대는 모순을 낳았지만 후천시대는 모순을 정리하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또 뒤에 한 가지 뭐라고 또 잊어먹었어 내가. 친구나 남편이나 이런 모든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상에 맞지 않을 때 헤어지라 그래. 예, 헤어지라 그걸 또 하셨는데. 내한테 달라더구만. 그거 풀어보자 그래. 내가 앞뒤 잘라먹고 스승님이 헤어지라고 했다고 그럼 나는 헤어지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앞뒤가 있는 거죠. 뭐냐? 정뜻이 맞지 않거든 헤어지는 게 맞다. 정뜻이 안 맞거든. 우리는 만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만났는데 서로를 돕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서로를 살기 힘들게 한다. 이럴 때는 헤어지는 게 맞다. 왜? 내 잘 되려고 헤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뜻이 안 맞으면서 살면 내 앞에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짐을 알라.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그 사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도 힘들어지니라. 하느님은 너희들을 힘들게 살라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뜻이 안 맞거든. 지금은 헤어져라. 헤어지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왜 헤어지는지 이런 걸 찾아라. 싫다고 헤어지지 마라. 너가 만날 땐 좋다고 만났지 않느냐.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도 풀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헤어진다면 똥무소 피하면 된똥만 나게 돼 있다. 더 힘든 삶을 앞으로 만날 것이다.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잘 되려고 헤어지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 어려운 삶을 분명히 줄 것이다. 깨달아야 되니까. 사람과 헤어질 때는 내가 미안하고 당신한테 내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는 거니까 당신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향을 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기가 영 싫다면 그래도 하고는 아쉬움이 있다면 별거라도 해라. 별거를 해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간섭을 하고 서로가 썩내는 일은 서로한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3년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떨어져가 있다가 보니까 미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았던 때도 생각이 나고 다시 하면 우리가 잘 됐을 때를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무조건 붙어 있다고 너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상대를 도움되는 행위를 내가 하지 못할 때는 나도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이죠. 우리를 만났다라는 것은 서로가 도우라고 만나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붙들고 늘어지며 서로가 사명을 방해한다면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니까 그런 거 다시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새 삶을 또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요걸 갖다 전부 다 풀어주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한 가지씩 경우를 들어서 다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풀어주는 거는 크게 풀어주지만 요걸 듣고 나니까 또 디테일하게 질문할 게 생기는 것이고 생기면 그걸 또 풀어줄 것이고 그거 풀어주면 그걸 붙들고 또 질문할 것이고 그걸 또 풀어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걸 풀어줘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서 한꺼번에 받으려고 들지 말고 하나를 질문했으니 그걸 풀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질문거리가 나오고 또 질문거리가 나오는 법이지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물을 줄도 모르니까 그 다음 걸 풀 수가 없다. 그렇게 가면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 정법 가족들이 공부하는데 하나도 모지름이 없이 전부 다 이 세상을 풀어줄 테니까 이 세상도 풀어주고 우주도 풀어주고 내 인간도 근본적인 걸 다 풀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우리 성장합시다.